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후에는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친구 없이 살 수 있지? 너무 외롭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들을 꼭 누군가와 함께였을까요? 때로는 홀로 산책하며 바라본 노을이,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보낸 아침이, 혼자서 읽은 책 한 권이 더 깊은 행복을 주지 않았나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왜 친구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홀로 있어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공자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공자님은 평생 인을 추구하시며 극기복례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이겨내고 예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의 시작이라고 보셨지요. 특히 논어에서는 나이에 따른 공부와 깨달음의 단계를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15세의 배움의 뜻을 두고 30세의 자신의 신념이 확립되며 40세의 세상 이치에 미혹되지 않고 50세의 천명을 알며 60세의 남의 말이 거슬리지 않고 70세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특히 70세에 이르러 마음이 도와 하나가 되는 경지는 진정한 자유란 무절제한 방종이 아니라 도덕적 완성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공자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분을 최근에 만났습니다. 40년간 고등학교 교사로 지내시다 은퇴하신 김용호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처음 은퇴하셨을 때는 하실 일이 없어 많이 방황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서예학원에서 새로운 삶을 발견하셨답니다. 70세에 처음 붓을 잡으셨는데 이제는 복지관에서 서예를 가르치시며 제2의 인생을 사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은퇴 후의 삶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이 새롭고 즐거워요.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와는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쑥스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게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네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특별한 가르침을 줍니다. 선생님은 도산서당에서 경의, 자세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경이란 마음을 한 곳에 모아 흐트러짐이 없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생님은 새벽에 일어나 조용히 책을 읽고 산책하며 시를 읊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상 속에서 이 경의 자세를 실천하셨지요. 언상도산 육곡에서 한가롭게 앉았으니 마음이 맑아지고 시원한 바람 불어와 옷깃을 흔드는구나라고 노래하셨는데 이는 홀로 있는 시간의 고요함과 충만함을 잘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 혼자 있어도 편안하다라는 말씀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진리를 찾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퇴계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78세의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새벽은 제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파트 베란다에 만든 작은 정원에서 꽃과 이야기를 나누고 창가에 찾아오는 새들에게 모이를 주고 차를 마시며 일기를 씁니다. 자녀들은 걱정되는지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 생활이 있다며 정중히 사양하셨다고 해요. 자식들은 제가 혼자 있는 게 외로울 거라 생각하지만 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해요. 새벽에 피는 꽃을 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차를 마시는 이 시간. 이런 게 진정한 사치 아닐까요? 맹자께서는 더 깊은 통찰을 보여주십니다. 천하의 큰 근본은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특히 호연지기를 강조하셨는데 이는 올바른 일을 꾸준히 실천하여 길은 정정당당하고 넓은 마음을 뜻합니다. 맹자는 이런 호연지기야말로 사람이 갖출 수 있는 가장 크고 굳센 것이라 보았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도 하셨는데 이는 진리를 깨닫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또한 반드시 홀로 있을 때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타인의 시선이 없을 때도 자신을 바르게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런 맹자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83세의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물어요. 하지만 저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베란다의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손녀에게 편지를 쓰고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별을 보는 것이 할머니의 일과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남편의 눈치, 시댁의 눈치, 자식들 체면.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노자께서는 도덕경에서 더욱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십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말씀이지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으며 유연하지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천하의 연한 것은 천하의 굳센 것을 이긴다고도 하셨는데 이는 부드러움과 유연함의 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자는 특히 무위자연을 강조하셨는데 이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고요히 있어도 쓸쓸하지 않다는 말씀은 진정한 지혜자는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노자의 가르침을 실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72세의 정미경 여사는 40년 넘게 살던 서울의 아파트를 떠나 강원도 작은 마을로 이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말렸어요. 친구도 없는 시골에서 어떻게 사냐고. 하지만 저는 물처럼 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며 새소리를 듣고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억지로 모임을 만들거나 누군가와 친해지려 애쓰지 않아요.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죠.
정 여사는 이제 마을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봄에는 산나물을 뜯어 이웃과 나누고, 여름에는 텃밭 채소를, 가을에는 김장을 함께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게 바로 노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물과 같은 삶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많은 노년층이 이와는 반대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친구들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매일 아침 친구들과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 나가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친구들의 뒷담화가 걱정되고,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지요. 누구네 손주는 서울대를 갔다더라. 누구는 해외여행을 몇 번씩 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나요? 친목 모임, 경조사비, 선물 돌리기. 이런 것들이 고정 지출이 되어버립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정한 친구 관계입니다.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매일 만나지 않아도,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홀로 있어도 행복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등산, 원예, 독서, 악기 연주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하시지요. 자신만의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고, 작은 정원이든 책상 하나든 자신만의 아늑한 공간도 잘 가꾸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새로운 취미 등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일상의 기쁨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과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동양의 현인들, 공자님, 퇴계 선생님, 맹자, 노자의 가르침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현대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호 선생님의 서예, 박영수 할아버지의 새벽 정원, 이명숙 할머니의 일기, 정미경 여사의 시골 생활. 이 모든 것이 자신과의 평화로운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친구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인간관계도 따라올 것입니다. 마치 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노년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